받을 때는 잠깐 쓸 수도 있지만 다음에 뭐 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추세니까 많이 주신다고 해도 많이 부족함은 느끼긴 하죠. 캐시백이 20%다 보니까 이제 익산에 있으면 다이로운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상품권이 생기고 나서 조금 한 10%에서 20%더 매출이 늘었지 않느냐. 이 25년도에는 이제 개편해서 방송 실시합니다. 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KBS 전주총국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지방자치 아는 만큼 바꾼다 연중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익산 참여연대와 함께 8차례에 걸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 실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은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한 해 보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기획보도 방송사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또 분석과 평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보도 중에 좀 아쉽다 이런 보도가 있었을까요? 예, 뭐 아쉬운 것보다 저희가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의제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조 5천억을 들여서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도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노인 일자리, 이런 어떤 복지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기준을 좀 잡아서 거기에 따른 목표나 실적들을 발표해야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출산 정책도 저희가 돌아봤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7개 지역이 분만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이내에 70% 이상이 어떤 분만실에 도착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은 사실 중앙 정부가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사각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코로나 위기에서 상당히 어쨌든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약 80% 정도를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재정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화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께서 점검할 점을 한 3가지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재정 분석 기획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을 위해서 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했었는데 이 방법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개선돼야지 좀 좋을까요? 예, 저희가 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받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좀 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보통 15일 정도에 걸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네. 또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되면 보통 한 달 이상이 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렇더라도 이제 30일 정도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또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는 좀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점검했던 의제들이 자치단체가 굉장히 민감한 의제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들의 불풀리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뭐 국가예산 확보 현황이랄지 이런 걸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예산보다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좀 이런 엉터리 자료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좀 네. 자료가 미진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을 때 자치단체가 거기에 응할 의무를 좀 규정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자체 규모의 예산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서비스가 또 증가를 했는지도 짚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의 총 예산이 12조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0년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24조 2천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배 이상의 재정 규모가 커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 규모가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체 세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도민들의 어떤 생활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재정 운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의 복지 정책은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으려면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노력들, 그러니까 결국에 재정을 운영하는 어떤 인식과 틀이 좀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을 다루는 그런 인식의 변화 필요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예산을 따냈으면 제때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는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네. 2020년 결산 자료를 봤더니 한 3조 2천억 정도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약 한 13%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3조 1천억에 가까운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보니까 네. 약 한 750억 정도의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취득세랄지 세외 수입, 전라북도 책임하에 있는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예비비가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추후 예산을 따낼 때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재정 운영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재정 운용 역량을 높이는데 세입 추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내년은 3월 대선도 있고 또 지선도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언론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KBS랑 이런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건 전라북도 전체 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운영 현황들이 제대로 점검되거나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 언론이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들이 중요한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기획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언론의 역할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